예, 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지목 문제를 보시면, 자, 지목 문제 거기 3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6페이지. 36페이지 보시면 거기 15문제는 안 풀어도 되고, 16번 문제 그 작년에 나왔는데 그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고르라 했죠. 절대 그 솔로용지라든가 항만용지는 없죠. 항만용지 없으니까 기억하고 비읍 빼고 니은 디귿 니을 미음이니까 니은 디귿 니은 미음이니까 몇 번이에요? 5번입니다. 그 다음에 17번은 별표 드시고 거기 자 물을 정수해서 나오는데 일단 뭐 취순이 저순이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송수라고 하는 단어 동그라미 송수. 이 송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뭐예요? 수도용지입니다. 1번에 그렇게 구별해. 송수 관자 나오면 잡종지. 그냥 송수 나오면 뭐라고? 수도용지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뭐예요? 거기 두 번째 줄에 그 공사가 준공된 토지 나오죠? 공사가 준공된 토지 나오면 그 왼쪽이 공장부지면 오른쪽은 항상 뭐라고? 공장용지예요. 그래서 이 공사가 준공된 그 토지라는 그 뭘 보고 표현을 보고 항상 왼쪽 오른쪽 따지는데 왼쪽이 뭐예요? 공장부지면 오른쪽은 뭐예요? 공장용지. 왼쪽이 창고부지면 뭐예요? 오른쪽은 뭐라고? 창고용지. 그런 식으로 딱 자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등의 토지와 거기까지는 유지예요. 근데 이제 뭐 때문에 연왕고를 재배한다. 연왕고 재배라 나오죠? 물배수라고 하는 물배수가 용이하지 않다는 말이 안 나오면 재배를 하게 되면 답 그냥 뭐예요? 자생한다 그러면 유지. 그러니까 뭐가 나왔으니까 재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유지가 아니라 뭐로 봐야 돼요? 자, 답으로 봅니다. 요건 조금 뭐예요? 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뭐예요? 4번에 물을 상수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해작물, 과수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뭘 포함하지 않는다고? 과수류는 포함하는 게 아니라 포함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식물 주로 재배하는 토지 나오죠? 그래요. 토지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당연히 뭐예요? 자, 이용하지 않고 곡물 이게 전이에요. 근데 뭐가 나왔으니까 중림지는 임자가 수풀림이니까 임야입니다. 그 다음에 학원, 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뭐예요? 학원 안에 있으면 사적지가 아니라 뭐예요? 학원용지고 학교용지고 공원 안에 있으면 뭐라고? 공원용지고 종교용지 안에 있으면 뭐예요? 법제산의 쌍사석등이라 그랬죠? 자, 그건 종교용지니까 사적지가 아니라 뭐라고? 주된 용도 추정이에요. 뭐라고? 주된 용도 추정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18번 별표 드시고 자, 틀린 거 그랬죠? 그래서 어디에 자, 실외 기능교육장, 자동차 운전학원 동그라미. 자동차 운전학원 당연히 뭐예요? 잡종지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자, 시험 보다가 무슨 단어가 보이면 이렇게 궤도 나오죠? 궤도. 이 궤도라고 하는 단어가 보인다든가 아니면 뭐예요? 역사든 뭐예요? 역사든 민자역사든 뭐가 보이면 역사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이건 다 뭐라고 이거? 그냥 철도용지예요. 자, 뭐가 보이면 궤도하고 역사 보이면 철도용지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 동그라미 2번에 자, 뭐예요? 역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역사가 나오면 대가 아니라 뭐라고? 철도용지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의 위락, 휴양 동그라미. 위락, 휴양 등의 종합적인 시설을 갖췄죠? 어린 놀이터 유원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무슨 단어가 보이고 부설 주차장이라는 단어가 보이고 그 앞에 뭐예요? 주된 지목이 보이는 게 아니라 줄치세요. 시설물 부지 인근. 뭐라 보인다고? 시설물 부지 인근. 거기다 또 뭐예요? 주차장 19조까지 보이면 이건 진짜 주차장이에요. 그 다음에 5번에 육상 동그라미. 해상이 아니라 어디에 이거? 육상이죠? 육상의 수산생물 인공조로 왜? 자, 바다가 아니라 육상에 인공조로 설치했으니까 양어장입니다. 그 다음에 19번은 안 벌어내고 20번은 뭐예요? 지목의 연결이 잘못된 거 써있죠? 그래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장, 야구장, 골프장, 당연히 체육용지예요. 그 다음에 국토법에 의한 공원은 진짜 공원이에요. 근데 그 3번에 양어장 동그라미. 양어장은 양어장이에요. 양어장은 양어장이지 뭐가 아니에요. 유원지가 아닙니다. 양어장은 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수림지, 중림지, 암속지, 황무지 나오죠? 임야 받고. 그 다음에 거기 물을 상수로 직접 이용했죠? 이용하고 연왕고를 재배한다. 당연히 답이다. 넘기세요. 자, 21번을 별표합니다. 21번을 별표하는데 뭐라고? 옳은 거 써있어. 옳은 거 써있는데 거기 보면
산림과 원야를 이루죠. 하여튼 그래서 외웁니다. 황모자 쓰고 산에 간다. 뭐 쓰고 황모자, 황모자, 자갈 땅, 황모자 할 때 모래 땅, 황무지 나오죠. 습지, 황무지, 임야. 그 다음에 거기 물건 등을 보관하고 저장한다 돼 있죠. 물건 보관 저장 나오면 맨 끝에 뭐라고? 창고용지, 창고용지. 예? 물건 보관하면 창고용지. 그 다음에 과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데 우리가 지목 28가지 중에 이렇게 뭐예요? 과수원내 주거부지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죠? 과수원내 주거부지 하게 되면 이거 대입니다. 어디에? 목장용지 주거부지도 뭐라고? 대.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 부지 뭐예요? 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자, 따로 독립해서 다른 토지로 보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거기 과수류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나무는 뭐예요? 대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4번의 중요 단어가 인공적인 수로예요. 뭐라고 나온다고? 인공적인 수로예요. 그래서 인공적인 뭐예요? 인공적인 이 수로 나오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소규모 수로 나오죠? 그럼 인공공 기억이니까 인공공공 국어예요. 그 다음에 이 소규 뭐라고? 국어. 그래서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5번에 뭐예요? 지하에서 석유류 등에 용출되는 용출구 나오죠? 그래, 용출구 나오면 그 기름이 쏟아나 나오면 뭐예요? 벌써 우리 그 얼굴에 광대뼈가 있어요. 광대뼈가. 이 광대뼈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광천해.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광천이. 생각을 해봐. 어떻게 자기 땅에서 기름이 나오는데 기름 나오네. 이게 말이 되냐고. 그거 막 얼굴이 없던 광대뼈도 올라가는데 있는 광대뼈가 그래서 하여튼 보통 보게 되면 그 기름 나오는 그 석유 재벌들 있죠? 그 유심히 한번 뉴스 같은 거 보세요. 여기가 유난히 튀어나와서 광대뼈가. 하도 광천해갖고, 광천입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주유소가 아니라 뭐라고? 광천입니다. 그 다음에 22번 뭐예요? 잡종지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그래서 공군비행장 내의 골편수장, 공군비행장이 잡종지죠? 주된 주주목 추종이다. 그 다음에 이땡콩이 우연물 이동 이땡콩이죠? 이땡콩 잡종지고. 이 눈썰매장은 이건 뭐예요? 채용용지입니다. 뭐라고? 눈썰매장은 채용용지예요. 그 다음에 원상회복 조건이다. 그래서 일시적인 거니까 뭐로 보지 않는다는 게 이거. 잡종지로 보지 않겠다는 게. 그 다음에 영구적인 건축물 중에서 아무리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자, 주거사무실, 점포, 미술관, 박물관이 아닌 변전소, 송신소, 송유소를 나오죠? 그래요.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이건 잡종지입니다. 그래서 3번이고, 자, 채용용지고. 그 다음에 23번은 지목 설정이 옳지 못한 거랬죠? 자, 무슨 법이라고?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도립공원 임야. 그 다음에 영구적인 뭐예요? 영구적인 봉안시설 나오죠? 자, 이건 뭐예요? 묘지입니다. 봉안시설은 뭐예요? 자, 옛날로 봉안시설은 옛날에 뭐라 했어요? 낙골땅 얘기죠? 낙골땅. 묘지입니다. 묘지. 그 다음에 택지조성 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됐죠? 완료됐으면 당연히 뭐예요? 대입니다. 그 다음에 용배수가 안 되죠? 자생지가 당연히 유지고. 동력을 이용했으면 뭐예요? 공장 용지고. 자, 봉안시설은 뭐예요? 묘지입니다. 넘기세요. 자, 25번을 별표해 두시고. 25번을 별표해 두시고. 자, 25번에 자, 지목의 구분 표기의 설정. 지목에 틀린 거 그랬는데 자, 거기 1번에 뭐예요? 자, 그런 사과나무, 밤나무 등을 집단적으로 재배해요. 과수 맞습니다. 근데 거기 이에 접속된 뭐예요? 저장고등 시설 나오죠? 당연히 또 과수원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뭐예요? 자, 송류관 나오죠? 송류관 나오니까 이게 뭐라고? 잡종지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뭐예요? 궤도 동그라미, 궤도. 궤도 밑에 뭐가 나와요? 역사 나오죠? 뭐가 보이면 궤도 보이고 역사 보이면 뭐라고? 철도용지입니다. 철도용지. 그죠? 여기 나왔네. 4번. 죽순하니까 지읒이니까 뭐예요? 답이에요? 전이에요? 전이야. 시경 죽순하면 전이지. 그거 보고 고민하면 뭐예요? 그 인생이 흔들립니다. 자, 그 다음에 육상의 인공으로 존재 수생생물 나오죠? 양호자입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26번은 뭐예요? 부호로서 바르게 열된 게 아닌 거 써있죠? 자, 2장 1,000원짜리. 이런 거 나오면 실수하지 않도록 꼭 뭐예요? 그 옆에 써놓고 풉니다. 써놓고 보니까 공장용지 장, 창고용지 창, 주차장은 뭐예요? 차, 하천천 유원지 원입니다. 주차장은 주가 아니라 주는 주유소예요. 자, 그
그 다음에 자 요약집 경계를 보겠습니다. 경계 보시면 자 몇 페이지에 자 10 뭐예요? 10 거기 그 17페이지 보시면 그 17페이지 경계 후에 지리의 신 있죠? 지리의 신을 한번 참고 자 보시면 맨 아래 분묘 종말 처리장이 쓰레기 처리장, 쓰레기 오물 처리장이니까 잡종지구. 그 다음에 여기 농어촌 휴양지내 야영지 나오죠? 그래서 변수용차가 운전하는 땡콩이는 자 도축장 우물을 뭐예요? 채석장 우물에 버리고 야시한 갈대녀와 야영비행장 할 때 야영일 때 그 야영장에 잡종지.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가 뭐예요? 이 땡콩이고 그 다음에 콩자 콩나물이고 그 다음에 그 위가 종교집회장이라고 나오게 되면 뭐예요? 그건 안 해도 되는데 수도장은 당연히 뭐예요? 그건 뭐예요? 종교용지. 뭐가 수도장은 뭐라고? 종교용지입니다. 수도장. 그냥 수도관이 뭐예요? 잡종지고 수도장은 뭐라고? 종교용지예요. 종교용지. 그 다음에 거기 자 눈썰매장이 당연히 뭐라 했어요? 이거 체육용지라 했으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경계는 뭐예요? 경계는 자 직선인데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인데 그 세 번째 줄 치세요. 뭐라고? 경계는 지족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것으로 뭐하나? 확정되나. 판례는 지적공부상 경계가 기술적인 착오로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등록된 것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 써있죠? 그래서 이 기술적인 착오 동그라미 무슨 단어가 보이면 기술적인 착오라는 단어가 보이면 도상상의 경계가 아니라 맨 끝에 뭐라 놨어요? 실제 경계를 가리킨다. 뭘 가리킨다고? 실제 경계를 가리킨다. 자 넘겨보시면 자 18페이지 보시면 작년 시험에 지상경계점 등록부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온다면 그 쌍가로 본 지상경계 설정 기준 있죠? 그게 시험에 나올 것이다. 그걸 이제 여러분이 별표해 두시고 왜 보다시피 거기는 다 홀쓸 때나 나왔죠? 언제만 나왔다고? 홀쓸 때만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가 29회니까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보자는 거고. 물론 이제 그 위에 거기 쌍가루 맨 위에 쌍가루 입은 경계에 관한 원칙은 요새 잘 안 나와요. 내용만 축척이 큰 거에 따르는 축척 종댕은 하나의 땅이 축척이 다른 뭐예요? 도면에 있을 때는 항상 뭐예요? 우리 지적은 작은 거로 큰 거로 갑니다. 항상 뭐예요? 땅값이 비싸야지만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축척 종대예요. 경계 불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는 뭐예요? 도면상의 경계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이 필지와 필지의 경계 하나가 공통적으로 작용합니다. 이제 경계는 두 개로 나누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계는 직선이고 경계는 국가가 정한다고. 그 다음에 거기 쌍가르에서 한번 지상경계의 위치 표시라는 것은 항상 도상상의 경계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인과 사인 간에 이 사인과의 사인 간에 어디 이 지상 위에 땅 위에 살고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뭐예요? 눈에 지금 뭐예요? 이 도면상의 경계는 항상 뭐예요? 소관청에 보관되고 있으니까 자, 이 주먹이 가깝고 법은 멀다 보니까 뭐예요? 다툼이 있으니까 네 땅이 이만큼이다 내 땅이 이만큼이다 싸움이 있으니까 항상 뭐 이 사람들한테 만약에 니네들이 뭘 짓고 살면 집을 짓고 살면 뭐예요? 지상 위에 뭐라고 이거 담장을 싸서 뭘 설정해 놓고 살라는 게 이거 지상 경계를 설정해 놓고 만약에 정답이라면 논이라면 뭐예요? 답이라면 뭐라고 답과 답이라면 이 논뚝 있죠? 뚝을 짓고 있죠? 지상경계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여기 쌍가르 3번에 토지의 지상경계는 뭐하고 이거 뚝이나 뭐예요? 담장을 짓고 뚝과 담장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시 등을 표시하라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민법의 상린관계 규정을 가져와서 우리가 뭐예요? 쌍가르 4번에 자 쌍가르 4번에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언제부터 한 7년 전부터 6년 전부터 작성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상경계점 이렇게 뭐예요? 지상의 경계점 표시를 하는데 이 지상 뭐예요? 경계점 이 등록부라고 하는데 이건 뭐예요? 기타 공부예요. 절대 지역 공부가 아닙니다. 여기는 뭐가 등록됐냐면 작년에 나왔으니까 참고로 봅니다. 이 소재하고 뭐가 있어요? 지번이 있고 그 다음에 땅 위에 여러분 보시면 그 지방 같은 데 특히 뭐예요? 국어나 이런 거 다 매립해갖고 뭐예요? 대를 쓰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뭐가 있고 실제 지목과 그 다음에 뭐예요? 공부상의 지목 있죠? 공부상 지목 이 몇 가지를 두 가지를 다 등록합니다. 그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수반지역은 뭐예요? 경계점에 뭐예요? 뭐가 있어요 이거? 좌표가 있으니까 이 경계점 좌표에 대해서 뭐예요? 위치, 그 다음에 경계점에 뭐예요? 종류, 경계점에 뭐라고? 사진 파일, 이런 걸 등록해 놓은 게 뭐가 있어요? 경계점, 자, 경계점 등록부가 있다. 지상 경계 등록부가 있다라고 참고로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쌍가로는 별표 주시고,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대한 지상 경계 뚝 담장을 자, 설정해 놓고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으면 이 지상 경계의 기준을 정했는데, 자, 이 지상 경계의 기준은 자,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으면 뭐예요? 구조물의 뭐라고? 중앙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계단식 농토럼 높낮이가 있으면 구조물의 뭐예요? 구조물의 하단부죠. 하단부고. 그 다음에 이 도로와 뭐예요? 도로와 뭘 만들기 위해서 국어 있죠? 국어. 이 국어라고 하는 건 인공적인 수로니까 땅을 파서 뭐예요? 물길을 잡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땅을 팠다는 건 뭐예요? 절토된 면이 있으니까 이 절토된 경사의 상단부입니다. 경사면의 상단부고. 이 세 가지는 이렇게 뭐예요? 법에서 중앙, 하단부 뭐예요? 상단부라고 정해놨는데 이 구조물의 소유권이 다르다면 소유권에 따릅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 문제 나와서 자 뭐예요? 높낮이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는 경우에 자 그래서 높낮이가 없을 때 지상 경계는 뭐예요? 중앙으로 하지만 구조물이 다르다면 소유권에 따른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근데 뭐라 하냐면 구조물이 다르더라도 무조건 중앙으로 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그렇다니, 세 가지가. 그 다음에 뭐하고 이 물하고 뭐예요? 물하고 토지가 만나는데 물이 바다라면 최대 만조위가 뭐예요? 만조위. 여기서부터 땅이다는 게. 근데 물이 바다가 아니라 만약에 하천이나 뭐예요? 하천이나 유지다 하게 되면 최대 만수입니다. 최대 뭐라고? 만수이다 아니 만수이. 그럼 우리 시험 문제 나오면 대를 소로 바꾸는데 절대 자 최근에 몇 번 나온 게 평균이에요. 이 평균 했으면 평균 쓰면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우리 지적에서는 뭐가 없어요? 평균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러면 땅을 관리해서 땅에다 뭘 걷어야 되는데 세금 걷어야 되는데 그 세금을 우리나라에서 평균 걷으면 누구만 좋아요? 돈 있는 사람만 좋지.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걸 지적해서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슨 단어가 보이면 평균은 무조건 틀린 말이야. 지적에서는 절대 땅은 평균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제방에 편입해서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생겼어요. 그럼 새로 생긴 땅하고 뭐예요? 제방이란 땅하고 이 지상 경계를 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제방이 뭐예요? 이게 바다였으면 뭐예요? 어디까지 막아야 돼 지금? 여기까지 막으면 포인트죠? 그럼 사람 머리 있고 목 있으면 이게 바로 뭐예요? 어깨 부분이니까 바다 쪽이니까 뭐예요? 바깥쪽 뭐란 얘기니까? 바깥쪽 뭐예요? 어깨 부분이다. 이제 그렇게 보자니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아래 이제 뭐예요? 그 아래 분할에 따른 거기 그 화살표가 자 다시 읽어보면 위의 지상 경계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중에 소유자가 뭐 할 때는 다를 경우에는 1호부터 3호까지가 국어도로죠. 국어도로까지를 규정해도 불구하고 뭐에 따르겠다고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써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뭐에 따라 자 이 뭐예요? 그 소유권이 다르면 소유권에 따라 정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가 20, 22, 24회 정도 나왔으니까 작년에도 한번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종합적인 문제로 다는 나오지 않고 부분적으로 한번 나왔는데 그래도 이거 한번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꼭 별표 두시고 한번 이제 종합적인 이렇게 자 이게 단일 문제로 나올 만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물에 뭐예요? 권리계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자르면 안 된다니 건물을.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누가 보더라도 토지 위에 뭐가 있다면 건물이 있다면 땅을 분할할 때 이렇게 분할하는 게 원칙이겠죠. 근데 자 건물을 자르는 게 뭐예요? 자르는 예외가 뭐예요? 몇 가지가 있다는 게 네 가지가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이 판결 받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땅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 땅을 침범해서 뭘 줬어? 이 건물 이렇게 줬어. 그러면 건물 지면 딱 출근하다 보니까 내 땅에 침범해서 건물 짓는 것 같아. 그냥 가야 돼요. 발로 한번 차갖고 그거 못 지켜야 돼요. 못 지켜. 만약 그런 액션을 안 취하면 상대방은 뭐라 생각하냐면 착한 사람인가 보다. 내가 자기네 땅을 침범해도 줘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절대 그건 뭐예요? 그건 그 사람이 점잖아서가 아니라
얌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얌전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사람들은. 그냥 뭐예요? 그냥 바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항상 액션을 취해줘야 돼. 그럼 만약에 건물 쳤어. 건물 쳤으면 이제 뭐예요? 건물 쳤으면 당연히 소송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판사가 판단합니다. 뭐라고? 아무리 봐도 건물의 가격이 세. 그럼 뭐예요? 그러면 부릅니다. 조정을 합니다. 자, 네 땅 좀 침입했으니까 요만큼을 뭐예요? 분할해서 이거 네가 사라니까 이걸. 그래서 만약에 창고 건물이면 당장 뭐 하는 거 이거? 그 철거해야 돼, 철거. 그러니까 뭘 받으면 판결 받으면 건물을 자를 수 있어 이렇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공공사업이에요, 공공사업. 이 공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뭐예요? 공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 이게 사학도 뭐예요? 철천제 구유수 공책 구유수 있죠? 그러니까 학교용지 도로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자 구심에서 자 새로운 신도시로 이렇게 자 이게 상무지구 이렇게 쭉 뭐예요? 그 뻗어나갑니다. 구시가지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자그 사람들 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이 개발되면서 뭐예요? 있던 도로를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넓혀야 되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쪽은 오른쪽은 뭐예요? 건물이 따닥따닥 이렇게 붙어 있어. 근데 왼쪽은 뭐예요? 건물이 한 두 채만 있어. 그 이거보다 이쪽이 더 뭐예요? 도로를 넓히려면 수용하기가 편하겠죠? 그럼 뭐 이렇게 건물에 걸리겠다 하게 되면 이 건물은 뭐예요? 효용 가치가 없으면 다 철거할 것이고 여기 건물주가 이만큼은 토지를 수용당해서 내줬다 하더라도 건물이 뭐예요? 건물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건물을 자르고 나면 나중에 뭐예요? 리모델링 하려면 이렇게 뭐예요? 철로 된 서포트 돼갖고 뭐예요? 리모델링 다시 하죠? 그래서 이렇게 건물에 걸리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사업이라는 얘기니까 공공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아니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 이 건물을 자를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고 네 가지가 있으니까 이게 외우셔야 돼. 할 수 없어 이거는. 그래서 뭐라고 외우자고 판사가 뭐 하다는 얘기니까 도다다 이렇게 그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하여튼 건물에 걸리게 할 수 있는 건물을 자를 수 있는 건 몇 가지뿐이 없다고 네 가지뿐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가지. 자 그거 꼭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그 면적 보시면 면적에서 문제 나오는 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측정 대상 인계 나오는 게 아니라 안인계 나와요. 안인계. 면적은 수평면상의 넓이인데 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측량을 하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소재 이렇게 뭐예요? 소재라든가 지번이라든가 그다음에 뭐예요? 지목이라든가 그다음에 뭐예요? 면적이라든가 경계라든가 뭐예요? 이 좌표 이런 것들을 뭐예요? 이런 것들을 공부에 뭐 하려고 등록하려고 이제 측량합니다. 근데 뭐하고 뭐는 이 소재가 변경된다든가 지번이 뭐예요? 지번이 변경하든 지번이 변경하건 뭐하고 상관없어요. 이거 측량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모두 들어가는 거 이거 합병도 뭐 하지 않는다 그랬어 이거 측량하지 않는다. 근데 이 면적이나 경계 좌표는 어디에 등록하려고? 지적 공부에. 자 대장에 등록하려면 꼭 측량이 필요해요. 자 도면에 등록하려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려면 측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지적 측량이라 하는 것은 자 뭐예요? 이렇게 면적이나 경계 좌표를 뭐예요? 측량을 해서 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적 측량 중에서 뭐예요? 면적 측량만 얘기하는 거죠. 측량은 면적만 측량하는 게 아니라 모두 경계도 측량하고 모두 측량하고 좌표도 측량하고 자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면적 측량을 안 하더라도 경계를 측량할 수는 있겠죠. 좌표 측량할 수 있겠죠. 그 예컨대 만약에 경계 무슨 측량은 복원 측량은 뭐예요? 복원 측량은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측량을 하는 거예요. 경계를 뭐 하려고? 복원하려고. 그죠? 근데 뭐예요? 경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뭐예요? 경계에 측량한 걸 가지고 경계를 다시 복원하죠. 근데 뭐는 안 할 수 있어요 이거. 면적 측량 안 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뭘 하지 않고 면적 측량을 안 하더라도 이 경계나 좌표는 측량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만약에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일단 뭐예요? 이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거나 면적 측량이 아닌 거나 뭐예요? 답은 항상 뭐라고? 지목 변경이든 합병이든 뭐예요? 이건 공통적이죠? 그런데 이 경계복원 측량은 자, 이 뒤에 뭐라고? 면적 측량이 필요하면 한다는 게. 근데 그 말이 없으면 측량해야 하네 이거. 면적 측량 안 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공통적인 답은 하여튼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거라든가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닌 가장 대표적인 답이 뭐라고? 합병하고 뭐예요? 지목 변경 있죠? 그건 대표적인 답이다. 물론 소재든 지번 변경은 이거 잘 안 나오니까 지목하고 뭐예요? 합병이라도 꼭 외우자는 게요. 그래서 여기 자 19페이지에 자 박스에 뭐예요?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거 별표 두시고 그 대표적인 게 두 가지 합병하고 뭐라고?
지목 변경 기억하자는 게. 그 다음에 미터법 75년도에 미터법 시행으로 면적 환산을 잘못했으면 그 계산만 뭐예요? 다시 하면 돼요. 자, 1평 곱하기 121분의 400 계산만 다시 하면 되지. 자, 면적 환산이 잘못돼서 해서 면적 측량을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경계보건과 지적 현황 측량은 면적 측량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해해두자. 그래서 거기 그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거 바로 위에 경계보건 측량 및 지적 현황 측량에 의해서 면적 측량이 뭐한 경우 필요할 때는 면적 측량을 하지만 그 단어가 없다면 보건 측량과 현황 측량은 뭐예요? 면적 측량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이해하자니까. 그 다음에 면적 측량 방법은 땅값이 싸면 뭐예요? 전자면적 측정기를 하고 땅값이 뭐하면 비싼 거는 뭐예요? 좌표면적 계산법이다. 그래서 평판 측량, 지적도 임야도에 측량하는 것은 전자면적 측정기고 경계점 좌표도 보니까 경계점 좌표니까 좌표면적 계산법을 하니까 자 한번은 보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적의 표시.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다음 페이지 몇 페이지에 20페이지 있죠? 그 20페이지에 2번 그래서 면적 결정의 단수 처리 그걸 별표 놓고 보자. 자 그게 이제 자 올해 시험 문제 그게 중요하니까 그걸 보자니까. 그러면 우리가 축척이 500분의 1은 뭐예요? 시험 문제 나올 때 뭐라고? 경계점 뭐예요? 경계점 좌표 뭐예요? 좌표 등록부 뭐예요? 수반적이다. 아니 뭐예요? 아니면 경위 측량 방법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는 적이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축척이 500분의 1입니다. 그럼 축척이 500분의 1과 600분의 1은 어디까지? 0.1 제곱미터까지 공부에 등록합니다. 근데 나머지 뭐예요? 나머지 뭐부터? 이 1000분의 1부터 자 그 다음에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뭐예요? 6000분의 1. 이것은 어디까지? 1제곱미터까지 공부에 등록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0.1 제곱미터까지 등록하는 이 땅에 자 만약에 뭐예요? 자 면적을 뭐예요? 면적이 234.5제곱미터다. 소점 아래까지 하죠? 그럼 우리가 이 땅값 비싼 토지는 0.1만 돼도 800이야. 왜? 1제곱미터가 8천만원이니까. 그럼 우리가 뭐예요? 자 만약에 하나의 필지에 이 거리를 좌표로 계산하면 11m 11cm까지 1cm까지 산출합니다. 물론 땅값이 이런 싼 지역은 그렇게까지 뭐예요? 자 1cm까지 산출할 거 없어요. 그냥 이 거리가 11m 11m면 그냥 121이야. 근데 땅값이 비싼 지역은 좌표를 이용해서 자 이 0.1까지 나오려면 1cm까지 산출해야 돼. 그럼 당연히 11.11 곱하면 120 얼마? 3.431이야. 그럼 소점 아래까지죠? 그럼 0.03은 뭐예요? 버려요. 왜? 0.5도 아니니까 0.5도 아니니까 버리면 돼. 근데 0.5 이제 오면 무조건 올리면 0.1이 올라가니까 세금 더 많이 내야 돼. 그러니까 이 0.5일 때 올릴 건가 말 건가 이게 법칙이야. 근데 만약에 이게 0.051이 되는 거 52, 53이면 5보다 크면 무조건 올려. 홀수작도 안 따집니다. 그 0.5일 때 이 뭐예요? 소점 아래 요 숫자가 13579 하게 되면 뭐예요? 뭐라면 홀수라면 올리고 0부터 뭐예요? 2468 있죠? 짝수라면 뭐라는 게 짝수라면 내려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 똑같아. 이것도 원리가 같습니다. 어디까지니까? 1제곱미터까지니까 만약에 면적을 산출해서 456.5제곱미터 여기까지죠? 그럼 뭐예요? 여기까지 만약에 뭐예요? 이게 6이니까 0, 2, 4, 6 있죠? 버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뭐예요? 이게 450 뭐예요? 3.5라면 홀수니까 뭐라고 이거 올려라는 얘기예요. 근데 456. 뭐예요? 5라면 이건 뭐예요? 0.5다 무조건 큰 거죠? 큰 거는 뭐예요? 홀수니 짝수니 안 따집니다. 무조건 뭐 하는 거 있고 올린다. 그렇게 정리해서 이해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어디에? 자, 문제지 44쪽을 보겠습니다. 44쪽에 자, 다음에 뭐예요? 다음에 자, 경계부여 등록에 관한 원칙에 관계없는 거 써 있는데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1번에 뭐가 나와요? 영속성의 원칙은 지목에 관한 얘기예요. 뭐에 관한 얘기라고? 지목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직선, 국정주의, 그 다음에 뭐예요? 경계 불가분, 축척 중대. 자, 2번. 토지 경계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 토지 경계는 그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됨으로써 특정된다. 맞고. 그 다음에 원래 원칙은 이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 경계가 아닌 뭐예요? 공부상의 경계에서 확정되고. 자, 3번에 기술적인 착오 동그라미. 기술적인 착오라는 단어가 눈에 띄면 판례니까 맨 끝에 뭐라고? 실제 경계에 의합니다. 공부상의 경계가 아니라 뭐라고? 실제 경계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동일한 경계. 자, 경계가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을 때는 원칙으로 뭐예요? 축척이 작은 걸로 해야 돼요? 큰 걸로 해야 돼요? 큰 걸로 해야 돼요. 절대 우리는 작은 거라고 하는 것은 지적에는 나오지 않아요. 항상 틀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경계를 침범하는 건 뭐예요? 소유권 침범한 것이다. 자, 29번을 별표합니다. 29번을 별표해 두시고, 자, 지적 경계를, 지상 경계를 새로 결정하죠? 기준에 관한 설명을 올바르지 못한 거. 그래서 1번,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을 때 그 구조물 중에 뭐예요? 중앙으로 하되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는 그 소유권에 따른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인데 그 2번에 뭐예요? 2번의 해설이 1번이에요. 왜? 2번은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구조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도 불구하고 구조물의 하단부를 한다. 틀리죠? 구조물의 하단부를 뭐예요? 하단부를 하되, 자, 그 뭐예요? 소유권자가 다를 때는 소유권자에 따른다는 게. 그 다음에 3번에 도로고 등 토지에 절투된 부분이 있을 때 그 경사면에 뭐예요? 경사니까 상단부다. 그 경사의 상단부. 그 다음에 그 4번에 뭐예요? 해면 수면에 접했을 때는 최대 만족이 만족이죠? 최대입니다. 최소도 아니고 뭐예요? 평균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5번에 공유수면 토지 중 제방 등 토지에 편입돼서 등록한 경우에 안쪽이 아니라 어디? 바깥쪽 뭐예요? 어깨, 바깥쪽 어깨 부분이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됐다.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31번은, 자, 31번은 뭐예요? 지상 경계를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해서 아니 된다. 그 예외니까 뭐예요? 건물에 자르도 된다는 얘기죠? 자, 건물을 자르게 된다. 예외된 설명으로 잘못된 거 그랬을 때, 자, 이제 우리가 외운 걸 써먹을 때 됐어. 뭐라고? 판사가 뭐예요? 도다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 거기 법원의 확정 판결 동그라미 판결. 그 다음에 2번의 공공사업 동그라미. 그 다음에 3번의 도시 동그라미 도시. 이제 4번하고 5번에서 이제 도시자가 보이는 게 몇 번이에요? 5번에 도시자 보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이니까. 그죠? 그 답이 뭐예요? 4번은 읽고 또 읽어봐도 뭐가 안 보여요? 그래. 판사가 도다하다는 말이 없잖아. 그래서 그게 답이야.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시험 문제 나와서 지상 건물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지상 뭐예요? 지상 건물에 뭐예요? 건물에 걸리게 이렇게 나오죠? 걸리게 하는 거 몇 가지가 있다는 게니까. 4가지가 있으니까 도시개발사업, 도시군 관리계획 있죠? 그 다음에 판결 뭐예요? 공공사업. 이 4가지가 있으면 뭐예요? 건물에 자른다니 건물을. 그 다음에 자 47페이지 32번 그 31번은 별표 두시고 32번은 뭐예요? 32번은 자 거기 그 지상경계 위치에 대한 설명도 틀린 거. 그래서 1번은 토지의 지상경계는 뚝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이 될 만한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을 표시한다.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초관청은 토지 등에 따른 지상경계를 새로 정할 때 자 뭘 작성한다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뭐예요? 작성 관리한다. 그 다음에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뭐 할 때는 다를 때는 그 소유권에 따라 정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4번은 지적 확정 식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행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행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는 미리 사업시행자가 그 사실을 뭐예요? 사업시행자 통지한다 그러는데 그 4번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4번은 뭐예요? 답으로 안 나오니까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읽어본 거로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뭐예요? 5번에 도시개발 나왔죠? 도시개발, 도시 동그라미. 자, 도시개발 나왔는데 경계를 결정할 때 토지를 분할할 경우 거기 줄 치세요.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 안 된다 그랬죠? 근데 걸리게 결정해서 안 된다는 건 분할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 건물을 자를 수 있는 게 뭐라고? 판사가 도다하다. 도시개발 나왔죠? 이게 틀린 말이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건물 걸리게 한다 그러면 뭐예요? 자른다 그러면 뭐예요? 꼭 뭐라고? 자, 판사가 뭐하다? 도다다. 그거 외우셔야 돼요. 자, 넘깁니다. 그 다음에 34번은 뭐예요? 다음 중 뭐라고?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상이 아닌 거 모두 몇 개냐 그랬을 때 소재 지번은 공통 경계점 좌표, 그 경계점의 위치, 공부상의 지목, 실제 지목 있죠? 이 토지 면적은 좀 이따 보겠지만 대장에만 있어요. 어디에만 있다고? 대장에만 있다. 그 다음에 경계점 표시 뭐예요? 종류 있고 그 다음에 그 맨 끝에 사진 파일이니까 자, 그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상이 아닌 거 세 개인데 뭐라고? 시읒 토지 면적, 지읒 뭐라고? 소유자, 치읒 뭐라고? 토지의 이동사유 있죠? 토지의 이동사유.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는 다 어디에 등록된 거냐면 대장에 등록을 해요. 어디다 등록한다고? 대장에 등록하는 대장에. 자, 넘깁니다. 그 다음에 면적 50페이지 면적 보면 자, 35번은 필요 없고 36번은 뭐예요? 자, 거기 면적 측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물어봤을 때 그 기본 답은 5번 합병이에요. 뭐가 답이라고? 합병입니다. 합병이 하도 답으로 나오니까 자, 37번을 별표해 두시고 답을 하나 더 만들어냈다. 그게 뭐라고? 지목 변경이에요. 뭐라고? 지목 변경하고 합병은 뭐하지 않는다? 측량하지 아니한다. 지목 변경과 합병은 뭐하지 않는다고? 측량하지 아니한다. 자, 38번 별표합니다. 38번 별표해 두시고 경위 측량 방법으로 지적 확정 측량 동그라미. 그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는 지역은 자,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하는 지역은 땅값이 뭐하니까 비싸니까 500분의 1 0.1까지다. 면적이 얼마나 왔다 했어요? 730.45다. 4은 뭐예요? 소점 아래까지 끊죠? 자, 소점 아래 뭐예요? 아래가 이게 짝수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0부터 2, 4, 6, 8 하면 뭐예요? 버려서 730점 얼마로? 4로 합니다. 4로. 그 다음에 1200분의 1이죠? 땅값이 싸요. 땅값이 싸니까 어디 얼마? 330점 뭐예요? 58이다. 여기까지죠? 근데 이거는 0.5가 아니라 0.5보다 무조건 크죠? 무조건 올립니다. 얼마로 이거 올려요. 그래서 얼마를 한다? 331입니다. 4번이다. 자, 넘기시면 40번 별표 주시고 40번 별표 주시면 뭐라고 틀린 거 그랬죠? 여러분 이제 그 면적 나오죠? 면적 그래서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얘기인데 왜 외우라고 하냐면 면적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그냥 이건 면장이야. 면장. 이 면적은 어디에만 있는 거야 이거? 대장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면적은 면장, 면적은 면장이니까 당연히 어디에는 토지대장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상이다. 그러면 틀리지. 이거 어디에만 등록된다고? 대장에만 등록돼요. 이 답이 1번이야. 그래서. 근데 2번은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 지역은 뭐예요? 당연히 땅값 비싸니까 제곱미터의 한 자리 맞아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축척이 1200분의 1과 6000분의 1은 1제곱미터 미만일 땐 1이야. 근데 경계점 좌표등록부 지역은 0.1까지니까 0.1 미만일 때는 얼마야 이거? 0.1 미만한다 써있죠? 1번만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42번은 뭐예요? 42번은 자 종합적인 건데 틀린 거랬는데 1번 또 나왔어요. 뭐가 나오면 모든 토지 나오죠? 자꾸만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제 지겨울 때가 있어. 또 보나? 근데 그걸 넘어가 이제 붙는 거야. 지겹다 그러면 이제 떨어지고 신물 난다 그러면 붙어 이제. 하도 봐서 신물 난다 이 정도는 해야 돼. 이 정도. 모든 토지 하면 국장. 그 다음에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이 된 토지에 대해서 유족고적 기준물 나오죠? 사적지에서 제외된다. 학교에 있으면 학교, 공원에 있으면 공원, 그 다음에 뭐예요? 종교용지에 있으면 종교용지죠? 그 다음에 소관청은 4번, 3번 토지 등에 따른 경계를 세로 정할 때 지상 경계점 등을 작성한다 그랬어요. 네, 4번 답은 쉬웠어요. 왜? 합병 나오면 뭐라고? 지적 면적 측량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합병은 지적 측량 자체를 안 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두 번째 줄에 뭐가 보여요? 시도지사하고 대주 승인 보이죠? 승인 보이면 바로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반지 축척. 근데 뭐가 나왔어요? 지번 변경 나왔죠? 맞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